네,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좀처럼 방향을 알 수 없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사실 굉장히 강대강처럼 보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또 유예 기간을 주는 걸 보면 이거 진짜 강대강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관세 인상을 했지만 3, 4주간의 여유 기간이 부여가 됐고 중국도 관세 인상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한 2주 정도의 여유가 됐고요.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또 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한 6월 1일서부터는 좀 이게 긴장감이 더 지속될 것이냐 하면서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지금 수순으로 봐서는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화 쪽으로 좀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금 양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예 기간은 주긴 주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그 해결하려는 쪽은 아니고 자꾸 네. 새로 던지는 거죠, 서로 간에 지금.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다 나온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이제 뭔가 협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그 화웨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좀 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문제로 좀 이제 확전이 되는 네. 이제 바로 이제 구글이 뭐 행동으로 나서고 뭐 인텔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 같은 미국 유수의 어떤 그런 그 IT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같은 이제 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조금 상당히 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굉장히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장을 보면은 한 2, 3일 동안 계속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엔 좀 강해요. 네. 전강 후약이죠, 맞아요. 그야말로. 지금 네. 오늘도 사실 저는 여기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시장이 오늘은 좀 괜찮겠지 하고 지금 딱 와보니까 장이 또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그 안심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이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어떤 변동 요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좀 종목 중심에 대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처럼 외환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192원이었었나요? 그 정도까지 원화의 약세가 좀 완화됐다가 지금 다시 조금 전에 1194원을 제가 다시 봤었거든요. 그만큼 좀 그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원화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통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원화 환율에 대한 이 그 급등이 상당히 지금 이 굉장히 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이 증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 이 전강 후약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좀 안정이 되는 듯하다가 네. 다시 좀 이제 그 요동을 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원화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원달러 1,200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 지난 주말에도 그 당국의 구두 개입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위안화 환율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은 그 7위안을 안 넘기기 위해서 또 굉장히 지금 이제 중국말로 이게 포치라고 그러는데 네. 이 포치가 7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만약에 위안화 달러당 위안화 7위안 돌파 시에는 1,240원까지도 지금 보는 네네.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안화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좀 저는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네네. 결국 이러한 향후 대응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금 뭐 시장이 조금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약간의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다시 이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원화 환율도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어떤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과 네. 이 두 가지가 원화 환율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 이 외환 시장의 전망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오늘 굉장히 좀 놀랐던 게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이라는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웨이가 어떻게 해갖고 우리나라께 잘 팔리고 이렇게 스토리는 가능할 것 같긴 하나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계속 붙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게 되면서 종국에는 누구나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목말라 있다 보니까 그 반사 수혜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이시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돌파구를 지금 어떻게든 간에 찾아보려는 노력을 저는 그렇죠. 오늘 하고 네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IT 업종에서 뭐 5G라든가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제 결국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화웨이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에 이어가지고 사실 화웨이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웨이가 뭔가 타격을 입는다면은 삼성전자의 그 반사 이익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그 스토리 때문에 지금 오늘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건 상당히 좀 저는 결국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이게 좀 아무리 드리워지는 네네. 이러한 사실 이슈입니다. 사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좀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주목받는 업종이 좀 히토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역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보복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이제 지금 미국이 사실 뭐 무기라든가 또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IT도 마찬가지예요. 히토류가 쓰이는 데가 많은데 미국의 총 그 히토류 사용량 중에 80%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막는다면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뭔가 테마로 좀 반영을 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접근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종목에 관심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단기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국과 거래를 하거나 이런 그 관련된 업종들은 분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주 침체까지 가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LNG와 같은 것들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부각이 됐던 부분이 이제 LNG 관련주들이 네네.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은 종목들이에요. 사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께서 투자하시기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거래도 좀 적고 네. 변동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어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쭉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네. 거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상당히 좀 자신 있으신 투자자들께서는 뭐 저는 말리진 않지만은 고수의 영역이란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갖고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그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하고 이제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도 허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손해를 봤던 것들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일단 이번 그 정부의 결정이 일단 미국하고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약간 비핵화 협상법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니냐, 약간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나가다가 네. 조금 이제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한미 양국의 공조 또는 교감 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아마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어떤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이 부분만 놓고서 단순히 북미 대화 재개를 언급하기엔 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이 뭐 지금 무턱대고 강하게 나가지는 않아요. 수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인 조치는 향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향후에
굉장히 좀 이제 다시 국면이 좀 전환될 수 네네.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어떤 모멘텀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뭐 일단 거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지는 뭐 아직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실마리 좀 풀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하나의 그런 실마리가 네네.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큰 이벤트들이 있어요. FOMC 의사록 공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이벤트와 함께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 조금 뭐 이제 멀리 보는 사람들은 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내구 제조문이라든가 제조 PMI라든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지표의 추이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표가 좀 부진하면은 아무래도 스탠스가 좀 더 완화가 될 수밖에 완화되겠죠. 없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국내 시장이 지금 최근에 며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 오를 때는 좀 철저하게 좀 줄이는 쪽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수 쪽, 네네. 통신이라든가 미디어, 내수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시장에 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좀 미리 내가 팔았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이동근 차장과 함께 시장 클라즈업 진행해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